특정 중개대상물 보죠. 자, 넘겨보세요. 넘기면 이제 지금 민법입니다. 이제 토지. 우리는 중개가 결국은 부동산 중개란 말이에요. 그죠? 부동산. 동산은 중개를 못해요. 부동산만 중개 대상물입니다. 부동산이니까 민법에서는 토지, 그리고 그 정착물이잖아요. 정착물. 정착물 대표가 이제 건물이잖아요. 건물. 근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계 대상물이죠. 그 다음에 입광공. 입광공. 이건 광의 이제 부동산이죠. 이건 민법상 부동산. 이런 넓은 의미의 부동산입니다. 자, 1번 이제 토지. 자,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의 중개 대상물이죠. 문제는 1번에 토지의 일부가 가능한 것들. 우리 민법 시간에 배웠죠. 용익권은 일부가 가능하잖아. 내일 모레 중개사 공시법에서도 얘기할 거란 말이야. 자, 동그라미 1번. 농지든 임야든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토지는 농지든 임야든 다 중개 대상물 될 수 있다. 자, 근데 그 두 번째, 자, 바로 옆에 토지의 일부가 분필되기 전일지라도 용익권, 지상권 설정계약, 지역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임차권 설정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민법 시간에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민법에. 자, 이 토지는 일필지가 중개인데 일필지요. 일부. 10번지의 일부에 대해서 여기다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가능하잖아요. 요 세 가지는 용익 물건이고, 이건 용익 채권이죠. 이때는 뭐 첨부한다 그랬죠? 도면 첨부한다. 이거 배웠죠. 이법 시간에. 중개사법 시간에도 배웠고, 공시법 시간에도 매년 나와요. 이 일부에 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반대. 그러나 안 되는 거. 분필하기 전 일필토지 일부에는 매매 계약 안 되죠. 또 저당권 설정 계약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일필 일부에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중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돼요. 다음 양으로 2번 대토권 X입니다. 자, 대토권은 아직 딱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를 못해요. 대토권. 자, 대토권 개념. 대토권은 토지를 대신 주는 거죠.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워요. 일정 요건 하에 택지 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우리는 딱지라고 해요. 딱지. 딱지에 불과하여 특정 토지나 특정 건물 또는 재산권에 모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짧게 대토권은 딱 특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땅인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옆에 적으세요. 땅은 대토권이고 건물은 입주권입니다. 대토권하고 입주권은 딱 특정된 물건이 아니니까 중개 못합니다. 대토권, 입주권. 다음 3번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서 그 건축물은 동그라미 민법상 건물을 말합니다. 중개사법도 민법이니까 민법상 건물이에요. 자, 죽으면 중개대상물로서의 자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물을 의미하므로 그 세 가지 죽어보죠. 뭐뭐 갖춰야죠? 기둥과 지붕과 주벽을 갖춰야 돼요. 기둥, 지붕, 주벽이 있어야 건물로 중개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세차장 구조물 X야. 세차장 구조물 뭐가 없죠? 벽이 없어서 그래. X. 자, 오른쪽입니다. 판례 보기 파란 색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우리 세차로 가면 세차하는데 뭐야? 벽이 없잖아. 주벽이. 그래서 동산이야.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건 각, 자,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의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터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였으면 지붕은 있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두 면 또는 세 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 줄거세요. 추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거죠. 추벽이 없으니까 부동산이 아니야, 동산이야.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가 없다. 즉 건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산이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에 미등기 건물, 신표 무가 건물에 옵니다. 미등기 건물이고 무가 건물도 주택이면 당연히 중개할 수 있죠. 자, 그 밑에 바로 중개대상물인 민법상의 건축물 의미하므로 토지 정착물로 당연히 기둥과 지붕과 그리고 추벽이 갖추어 있으면 무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에 건물의 일부도 할 수 있는 거. 건물 일부니까 전세권이나 집합 건물의 전유분이죠. 자, 집합 건물의 일부 이퀄 전유분이죠. 전유. 501호도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 대항이 될 수가 있으므로 중개 대상물입니다. 501호, 1201호 또 건물의 일부로 방 한 칸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방 한 칸에 전세권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다음 5번에 아파트 분양권도 옵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몇 층 몇 호가 딱 특정됐으니까 중개할 수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 5야. 읽어보면 공인중개사법 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인 건물에는 적으세요. 건물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거고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포함된다 이거야. 특정 건물 몇 동 몇 호가 딱 특정돼야 돼. 고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사람을 피분양자라 그래.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 특정 아파트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더라도 이 분양권에 대한 매매 등 거래 중개하는 것은 건물 중개에 해당합니다. 짧게 아파트 분양권도 특정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중개할 수 있어요. 이게 장차 건물입니다. 6번에 철거면 지우고 입주권 X입니다. 입주권도 특정이 안 되었으니까 안 돼요. 자, 요거 기억하죠? 토지는 대토권, 건물은 입주권은 딱 특정이 안 됐으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잠깐만 양글 2번에 토지의 정착물은 요 중개사법에 배우죠, 그죠? 종속 정착물 이런 거. 자, 동그라미 1번에 토지의 구성 부분은 땅이니까 땅만 중개하지 구성 부분은 중개를 못하죠. 이렇게 보면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취급되어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것들은 이건 중개를 못하죠. 예컨대 예를 들어 토지에 식재된 나무, 담장, 암석, 토지 포장 부분은 이거는 토지에 딱 붙어있는 구성 부분이란 말이야. 독립부동산이 아니므로 중개 대상이 안 됩니다. 토지잖아, 토지. 땅 팔면 다 함께만 팔리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이제 토지와 별개 부동산. 이건 중개할 수 있잖아. 별개, 독립부동산이니까. 자, 다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건물, 임목, 특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 대상이 됩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주 나오죠. 다음에 3번에 토지의 정착물이 아닌 거, 이건 동산이니까 당연히 안 되죠. 딱 고정된 거 아닌 거. 가시계 수목은 임시로 심은 수목은 동산입니다. 동산. 또 조립된 아까 했죠? 세차장 구조물도 동산이니까 정착물이 아니야.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토건까지 했고요. 자, 토지, 그 다음 건물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다음 입광공 갑니다.
자, 4번에 임목에 관한 분들에 대한 임목. 자, 이거는 우리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 임목 등기. 자, 임목 등기는 땡땡 적으세요. 임목 등기는 소유권하고 저당권만 공시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만 공시하니까 소유권하고 저당권 거래할 수 있죠.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상식적으로 임목 등록 원부에 먼저 등록을 해야 돼. 자, 읽어보자. 동그라미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이 임목법이죠. 임목법에 따른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합니다. 임목 등기 하려면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하고 나서 임목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임목 등기하면 오른쪽 2번 별개 부동산이 되죠. 별개 부동산. 1번에 임목 매매. 자, 임목을 적으세요.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임목은 토지와는 분리된 부동산을 본다. 그래서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임목저당권자는 대개 우리 산림조합이 임목저당권을 많이 가집니다. 상식적으로 보죠.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자는 그 임목에 대해서 먼저 보험에 가입해야 돼. 즉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5번에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 같이 가세요.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자 이렇게 됩니다. 한꺼번에 정리하겠어요. 우리 민법 시간에 얘기했죠. 여기가 이제 우리 학원이 학생만 공장재단을 하죠. 그럼 책상, 의자, 이거 전부 동산이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자 재단을 만듭니다. 재산이단체,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만들어. 이 수십 개의 부동산을 통틀어서 한 개의 부동산을 봅니다.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개의 부동산을 보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죠? 공장재단 저당, 광업재단 저당이에요. 자, 양말 2번 내려와서 맨 밑에 별개 부동산 이퀄 적어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한 개의 부동산을 본다 그랬어요. 그럼 밑에 줄 긋고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아요.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객체입니다. 아까 임목하고 똑같아. 임목 등기도 소유권과 저당권. 공장재단도 소유권과 저당권. 다음 장 넘기면 공장재단도 똑같아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양가로 2번 내고서 별개 부동산. 그것만 기억하세요. 줄긋죠. 공장재단도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럼 중개대상물이 뭐라고?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걸 줄여서 토건, 입광공이라 그래요.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박스로 정리해 놨으니까 저걸 나중에 되면 다 외우셔야 돼. 자, 왼쪽 중개대상물 O 1번. 자, 토건, 입광공 나오죠? 1. 토지, 2. 건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이 뭐라 그랬죠? 명인방고를 갖춘 수목의 집단. 3. 임목, 4. 공장재단, 광업재단, 토건, 입광공. 다음 밑에 2번의 사유물은 개인의 소유물이에요. 개인의 소유물. 자, 동그라미 1번. 공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대상물도 개인 소유물은 가능해. 예. 개발 제한구역 내의 토지, 건물 가능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건물, 토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사도는 개인도로, 사유하천도 중개 가능합니다. 2번. 사법상, 민법상 권리행사가 제한된 등기도 중개 가능해요. 예. 경매 등기된 주택, 가압류된 건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 가처분 등기된 아파트도 개인 소유물은 중개 가능합니다. 그 다음 3번은 자 법률의 계약을 원인으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면 중개할 수 있어요. 예, 매매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등이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자, 중개대상물 아닌 거 X 보세요. 전번주는 안 했죠? 자, 중개대상물 아닌 거 토건 입광공이 아닌 거 보세요. 자, 업권. 업권은 안 돼요. 토건 입광공이 아니잖아. 업권. 건설기계. 건설기계 뭐야? 동산이잖아. 다음, 업재단 안 됩니다. 재단 두 개 뭐였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돼. 다음, 항만운송 사업재단. 또 동산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 안 돼요. 광업권, 공업소유권. 아까 했던 입주권, 철거민 입주권, 동산, 금전, 주로 또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안 돼요. 영업권. 영업용 건물에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또는 점포 이체에 따른 영업상 입증 등 무형적 재산의 가치. 이거 우리가 일명 뭐라 그래요? 권리금이라 그러죠? 권리금 X입니다. 권리금은 X 안 돼요. 뭐 상가권리금 나오죠? 권리금 X. 또 동산, 가식의 수목, 자, 세차장, 부조물, 대토권 이런 것은 X입니다. 나중에 되면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 개인 소유물이 아닌 것, 국유, 공유재산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컨대면 행정관청, 청사, 안동시청, 청와대, 영주시청, 경복궁, 독립문, 국유하천, 바다, 포락지, 무주의 부동산, 공도 이런 것들은 국공유니까 중개 못해요. 그리고 당구장 표시 조심하고 공용 폐지가 되면 개인 사유물이 됩니다. 공용이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아직 공용이니까. 다음, 이 밑에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 안 되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 등이 발생하는 경우, 뭐 법률 규정은 안 돼요. 상속, 경매, 법정지상권은 개인이 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법률 규정이니까. 또 2번에 성격상 개인 여지가 없다는 지금 지우고 그냥 자 적으세요. 무상계, 무상. 공짜, 무상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왜 우리 개공은 영리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증여계약이나 기부 체납은 무상이야. 무상이니까 중개를 못해요. 증여, 기부 체납. 다음 당구장표 조심. 상속받은 아파트도 개인 소유물이잖아. 중개할 수 있어요. 또 경매에서 낙찰받은 토지도 개인 소유물이니까 중개 가능하고, 정려를 받은 주택도 개인 소유물이니까 이미 정려를 받았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이제 중개대상인 권리로 갑니다. 권리. 자, 왼쪽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 자, 물건인 가장 중요한 소유권, 용익 물건 세 개 적어보세요. 용익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저당권, 그 다음 자 줄거세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 되면 가능해요. 채권. 부동산 환매권도 채권 가능해요. 가등기 담보권 이거는 저거 변칙 저당권입니다.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의 일종이니까 중개 가능해요. 자, 오른쪽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거. 자, 동산 동그라미 쳐. 동산은 안 되죠? 동산질권 X. 자, 상속권은 법률 규정 X입니다. 자, 영업권 같은 말 권리금이죠? X입니다. 권리금, 영업권은 무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영업권 같은 말 권리금 X. 분묘기지권은 법률 규정 X. 분묘기지권은 산소를 사고 팔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다음 대토권 옆에 하나 더 있죠? 입주권 많이 나왔던 대토권, 입주권, 뭐 영업권 등은 안 돼요. 자, 바로 밑에 안 되는 거 점유권 X, 유치권 X 이것은 뭐 법률 규정입니다. 또 법정지상권도 법률 규정 X, 법정지상권도 법률 규정 X.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많이 나오면 3문제, 적게 나오면 2문제예요. 자, 그럼 왼쪽 넘겨서 다음 페이지 02번 보자. 용어.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자, 박스형 문제가 조금 어렵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쉬워요. 기업, 개공이란 공인중개사법 같으면 이 법이죠.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이다. 그대로 뺏겼죠. 법조문 정확하죠. 개설 등록한 자. 뭘 등록해? 중개사무소. 니은 소속, 소공이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 제외돼 포함된다. 정확하죠? 제외된다. X입니다. 이사 전부도 공인중개사면 소공입니다.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이 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자 공인중개사니까 뭐죠? 소속 공인중개사다. 정확해요. 리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여러분 중개했어 안 했어? 중개했어 안 했어? 중개했죠? 중개는 해당해. 근데 보수받은 사실만은 계속이야 반복이야? 계속 반복 아니야? 계속 반복 아니죠? 딱 한 번이니까 중개는 중개지만 업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만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한번 처벌 안 받는다는 거야.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 안 돼요. 전부 다 옳은 지문에 답 5번 이렇게 출제. 되게 박스형은 전부 다가 답이 많아요. 풀다가 잘 모르겠다 모르면 전부 다 찍고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세 문제 받고 이제 조금 쉬운 대로 갑니다. 정확하게 할 때 자 용어 6개는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 정확하게. 자 사람 4명 누구누구죠? 공인중개사, 그 다음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줄여서 보조원.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공인중개사로 써 그러면 안 돼. 소공은 100% 공인중개사고 소공은 100%. 개공은 공인중개사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개공 3명 누구누구야? 개공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공.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공. 다음 부칙 6조 개공. 부칙 6조 개공. 그 다음에 법인인 개공 이렇게 돼요. 부칙 6조 개공하고 법인인 개공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자격증 없어. 그 다음에 1. 공인중개사는 100% 자격증 있는 사람이고. 그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중개는 돈 받고 안 받고 상관이 없어. 중개는 알선하는 사람. 알선 계약을 알선해. 그게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 토건 입광공을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물권계약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보수하고 상관이 없어. 중개업이란 반드시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반드시 뭐 받아야 돼? 돈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이 돼야 돼.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사망해서 한번 처벌이야. 무등록 중개업을 하자고 무등록 중개만 했다. 처벌돼 안 돼? 안 돼요. 중개는 한 번만 해 중개잖아. 자, 그 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자, 공인중개사 제도 갑니다. 제1절 시험제도 한 문제 나와요. 시험에 합격해야 공인중개사가 되니까. 자, 1. 시행기간은 원칙은 자, 아까 항상 공법, 공인중개사법도 공법이야. 맨 위에 있는 게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시도지사는 특광 시도지사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도. 그 다음 제일 밑에가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전부 장이야. 이 전부 사람이에요. 국토부 장관, 시장, 도지사 사람입니다. 등록관청. 자, 원칙적으로는 시험 시행기간, 원칙은 시도지사가 원칙적 시험기간이야.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험기간입니다. 국장은 예외적인 시험기간이야. 자, 가죠. 1원칙. 공인중개사가 들어서 자, 크게 동그라미 치세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는 특별시, 광역시, 경북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합격해야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2번 예외는 동그라미 국장이죠. 국토부장관. 국장이 예외적인 시험기관장입니다. 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다. 그 세 번째 줄 조심. 국장이 자 법 4조 2항에 따라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자 줄거세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돼. 나중에 나와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국장이 시행할 수 있어요. 현재는 2번 위탁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법 45조에 따른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법률법에 따라 줄거세요. 세 군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어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있어서 대학 X입니다. 대학한테는 위탁 못해요. 대학이 위탁하면 전부 문제가 유출될 우려가 많아요. 현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미성년자도 시험 칠 수 있고 1살짜리도 시험 칠 수 있어요. 외국인도 시험 칠 수 있어요. 딱 2사람 빼고 시험 칠 수 있어요. 오른쪽 갑니다. 양가리 2번 응시 자격에 제한되는 딱 2명이야. 딱 2명. 1번 자격 취소된 자 옆에 적어 3년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응시가 안됩니다. 제 35조에 따라 몇 조는 시험이 안 나와.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즉 시험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당에 걸리면 그러면 취소당하면 3년만 시험 못 칩니다. 자격 취소된 자 3년. 그리고 2번 부정행위자는 5년입니다. 큰 일에서 걸리면 제4조에 따라 시험을 시행할 자 줄거보세요. 시도지사 또는 국장 이하 시험 시행기관장 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한 응시자에 대해서 시험을 무효로 한다. 잘라주고 큰일하다 걸리면 무효입니다. 무효한다. 그리고 그 처분은 무효 처분이야. 무효 처분이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지금 외우죠? 자격 취소되면 3년. 시험 큰일하다 걸리면 5년간 시험 못 쳐. 자, 이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안동에서 큰일하다 걸렸어요. 누가 취소시켜? 누가 무효 취소시켜요? 바로 경북도지사가 한단 말이야. 경북도지사가 무효 처분했으니까 저 제주도지사는 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 제주도지사한테 알려줘야 돼요. 5년 동안 시험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이 경우 줄거세요. 이 경우 시험 시행 기관장은 경북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자 무효되었다고 다른 시험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 그래야 5년간 시험 못 치게 하려고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험 못 치는 사람 누구라고? 자, 머리가 젖다서 자치 3년. 자격 취소 줄이면 자치 3년. 또 큰닝 5년. 큰닝 5년. 이 두 사람 말고는 다 시험 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칠 수 있고, 자, 전과자도 칠 수 있고, 살인범도 칠 수 있고, 외국인도 칠 수 있고, 다 칠 수 있어요. 자치 3년, 큰닝 5년 빼고는. 자, 그럼 시험 치러 갑니다. 그 두 명 빼고. 자, 1번 시험 실시 시기는 시험은 매년 딱 1회가 아니고 1회 이상이야. 매년 1회 이상 시행은 이상.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할 수도 있어요. 1회 이상입니다. 1회 이상. 다만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항은 뭐 전쟁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놓은 시험을 안 칠 수 있어요.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시험 쳤어요. 자, 나머지 시험이 안 나오고 지나갑니다. 자, 4번에 응시원서는 제출해야죠. 1. 응시원서 제출. 자, 읽어보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령입니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왜 국토부령이겠어요? 양식, 표준 양식이니까 시행규칙이잖아. 시행규칙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합니다. 양식. 그리고 세 번째 줄 나오잖아.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시행규칙이죠. 별지 서식이 있어요. 전부 시행규칙, 국토부령입니다. 자, 맨 밑에 5번에 이제 시험 과목. 이거 법에 다 있어요, 시행령에. 오른쪽에 이제 과목 있죠? 1차 시험, 2차 시험. 뭐 시험에 안 나와, 이거는. 1차 시험이 2과목, 2차 시험이 3과목이다. 6번. 시험의 시행공고. 이건 중에 표시하세요. 자주 나옵니다. 시험은 2번 공고, 1. 예정공고, 2번 정식 같은 말 확정공고, 또 확정공고입니다. 1번의 예정공고는 2월 말까지. 시험 시행기간장은 법 4조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는 예정동그라미 치세요. 예정시험일시, 시험방법 등 시험에 관한, 자, 줄거보죠. 계략적 사항이야. 계략적 사항. 제가 줄거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계략적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야. 언제까지? 2월 말일까지. 옛날에 이걸 2월 28일까지 해서 X야. 왜냐하면 2월 말은 28일도 있고 29일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2월 말일까지. 왜? 공인중개사법은 법 조문이 몇 개 안 되냐 그렇게 장난친단 말이야. 2월 말, 2월 28일 틀려. 2월 말일까지. 바로 밑에 줄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합니다. 일간신문이나 관보는 서울신문을 관보라 그래요.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야. 시험 시행기간 장은, 자, 맨 밑에 두 번째 줄거세요. 90일 전까지,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입니다.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자, 예정 공고는 언제까지 한다고? 2월 말일까지. 2월 말까지. 확정 공고는 시험일 90일 전까지야. 8월 달에 확정 공고합니다.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를 해야 돼. 두 개 해야 돼. 예정 공고는 몇 월까지? 2월 말.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입니다. 다음 7번에 이제 출제하고 채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8번 시험 합격자 공고. 자, 이건 기억해야지. 이제 공고. 자, 1번에 시험은 안 나오지만, 자, 절대평가 원칙 한번 보죠. 동그라미 1번. 이 전부 법령에 있어요.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야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이런 것을 절대평가라 그러죠. 이번 2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시험도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게 지금 원칙입니다. 절대평가. 그런데 이제 2번이 이렇게 곧 바뀐다는 거 아니야. 이제 상대평가로 곧 바뀔 거예요. 보죠. 1번 시험 시행기간 장이, 시험 시행기간 장입니다.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 인정하여 줄거세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 심의위원회 의결을 사전에 거쳐서 선발 예정인을 미리 공고한 경우는, 예컨대 뭐 예정이 5,000명이다 10,000명이다 이렇게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은 범위 안에서 5,000명 10,000명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한다. 이게 이제 상대평가 골치 아픕니다. 이러면 만약에 한 3,000명 뽑는다 그러면 한 평균 90점 될 거야. 그럼 우리 끝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상대평가 되기 전에 합격해야 됩니다. 상대평가 제가 보다 한 3년 정도 되면 할 거예요. 금년에도 좀 발표하려다가 총선 때문에 안 했을 거야 아마. 자, 그게 지금은 무슨 평가라고?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로 바꾸려면 뭐에 의결을 거쳐야 돼?
무슨 의견? 아까 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와서 이제 양가로 4번 시험 합격자 결정과 공고입니다. 좀 기억해야 돼요. 제4조에 따라 자, 줄고 나간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기관장은 즉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때는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현재는 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갖고 있어요. 원래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공고해야 돼요. 자, 공고. 자, 공고했어요. 그러면 자, 9번 중에 이제 자격증 교부 받고 갑니다. 분실하면 재교부 받아요. 이건 자주 나와요. 자, 자격증 1 시도지사입니다. 자, 원래 시험 시행기의 원칙이 누구였어요? 시도지사니까 자격증도 경북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자, 동그라미 치죠.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경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국토부령이 바로 시행규칙이란 말이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돼. 자격증도 딱 표준 양식이 있어요.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줄 거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어디죠? 특별자치죠? 제주시죠? 제주시장은, 제주도지사는 공인중개사법 5조에 따른, 자, 줄 거세요. 이제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공고하면 1개월 냅니다. 공고하면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몇 도까지 외운 게 아니야. 별지 서식을, 자, 줄거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대장에 기재를 해야 돼. 자격증 교부했다는 책 대장에다가 교부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서식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격증 교부를 언제 한다고?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교부해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로 작성 관리합니다. 자, 이번에 자격증 재교부는 분실했을 때야. 분실했을 땐 재교부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재교부 신청서를 줄거세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경북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자, 2절에 공인중개사 정책, 자, 심의위원회. 그것도 매년 거의 나오죠. 뭐 2년에 한 건에 꼭 나와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앞에 공인중개사 빼고 그냥 정책심의위원회로 기억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 항상 위원회는 이 사람이 직접 말을 못해요. 이 심의하고 나면 이제, 자, 국장한테, 자, 알립니다. 자, 가자. 국토부에 설치되어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에 설치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이 4가지라고 죠. 4가지 사항. 4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줄거세요. 둔다야, 둘 수 있다야. 둘 수 있다. 이걸 둔다 이렇게 된다. X야. 둘 수 있다. 같은 말 임의 기관이에요. 우리 중개사법에는 할 수 있다 하고 하이한다고 잘 바꿉니다. 둘 수도 있다. 이건 무슨 기관? 임의 기관이라 그래. 필수 기관이 아니야. 임의 기관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현재는 두고 있어요. 임의 기관. 그 4개인데 조심해야 돼. 1이 가장 중요해. 제1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줄여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심의사항이야. 이건 옆에 적어. 이거는 반드시 시도의사가 따라야 됩니다. 준수해야 돼.
반드시 이건 시도에 따라야 돼. 아까 했지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평가로 바꿔라 라고 의결하면 시도에다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근데 2번, 3번, 4번은 안 따라도 돼. 자, 2번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 3. 중개보수 손해보상 책임 보장.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보상 책임 보장. 이거는 안 따라도 돼요. 1번은 반드시 시도에 따라야 돼. 시험 등 자격 지도에 관한 사항. 외울 때 이제 절대평가로 바꿔라 그러면 100% 따라야 돼. 자, 1번에 기억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준수할 의무는 1번밖에 없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 줄보세요. 심의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 만자는 만 시험 등 자격 지도에 관한 사항은 만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안 따라도 된다. 구별 잘해야 돼요. 1번은 반드시 따라야 돼. 시험 등 자격증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우리 시험을 1년에 막 30만 원씩 치는데 엄청 중요하잖아요. 자, 2번 우선 뭐 숫자는 자주 냅니다. 중개사법에. 중개사 숫자는 무조건 외워야 돼. 중개사법에 머리 아프면 숫자가 외워야 돼.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2조에 따라 자, 줄보세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자, 7 내지 11명이야. 자, 7 내지 11명,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걸 살짝 적어. 홀수라고 적어. 홀수라고 외우기 쉬워. 7-11입니다. 우리 편의점 가면 7-11 있잖아요. 그죠? 7-11 보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구나. 7-11 11 내지 7명 위원장 포함해서 7-11이에요. 홀수입니다. 자, 2번 위원장 여기 작년에 출제했잖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이 됩니다. 차관은 2명이 있어요. 제1차관하고 제2차관이 있는데 제1차관이 위원장입니다. 국토부 장관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국장은 위원장이 아니고 제1차관이 위원장입니다. 자, 그래서 위원장은 제1차관은 심의위원회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합니다. 자, 줄거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줄거세에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옆에 저거 부위원장 없다.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있다면 부위원장이 하면 되는데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합니다. 자, 3번에 위원의 자격은 자, 위원은 줄거세요. 위원은 다음 여러 가지에 관한 사항 줄거세요.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국장이 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임명하거나 국장이 위촉해요. 오른쪽에 위원 1번부터 8번 외울 필요가 없어요. 1번 설정 한번 볼까요? 자,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 자, 공무원은 임명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공무원은 임명이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촉하는 거죠. 2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죠.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그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누가 임명이나 위촉한다고? 국토부 장관이 우리 영희가 임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자, 3번 임기 자료로 임기는 자, 이혼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몇 년? 2년으로 하되 이혼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임기는 전임 이혼 임기 남은 기간. 자, 이혼의 제척 기피 해보는 이건 가끔 답은 안 나와. 그냥 1번, 2번, 3 한 개씩 넣어놔요. 자, 제척 한번 보죠. 제척은 당연히 그 업무에도 배척되는 걸 제척이라 그래.
근데 뭐 배우자라든지 뭐 몇 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면 배척되는 걸 제척이라고 그래. 설정 한번 읽어볼까요? 제척.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여기에서 당연히 제척당합니다. 배척당한다. 쉽게 배우자나 이런 거죠. 설정 한번 읽어볼까요? 2호 보세요. 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이런 거 하면 좀 불공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배척, 제척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본인이 스스로 안 하는 걸 기피라 그래. 기피.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이원에게 심의 여기를 기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 여기로 결정을 기피 신청. 그 다음에 3번 스스로 빠져나오는 게 회피에 회피. 이원 본인이 아까 봤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심의여기에서 회피해야 됩니다. 자, 법률로 못하게 하는 게 제척이고 스스로 하는 게 회피고 신청하는 게 기피입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시고 답으로는 안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4번에 이원의 운영 가죠. 이원의 운영 정책심의위원회. 자, 동그라미 2번 조심. 심의위원회 회의는 자 최적 과반수입니다. 최적위원 과반수 철적으로 개의. 자, 개의는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자, 근데 아까 위원이 자 7 내지 1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 위원이 11명이야. 그러면 과반수는 얼마죠? 과반수. 과반수 몇 명이죠? 11명의 과반수. 반을 넘어야 되니까 11명이니까 6명이 돼야죠. 6명 이상이 출석해야 돼. 여기다가 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죠. 6명이 과반수니까 4명 이상이 찬성해야죠. 이제 과반수입니다. 반을 넘어야 돼. 과과. 자, 3번도 자주 나와요.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기 7일 전까지야. 7일 전을 5일 전으로 잘래.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돼. 7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다음 4번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작년 하나 나왔고 다음 3절입니다. 자격증, 자 양도, 심표,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자격증 따기 힘들잖아요. 이걸 자 돈 받고 파는 게 양도고 빌려주는 게 대여 금지입니다. 옆에 적으세요. 1학년 1반. 자격증 양도 대여는 1학년 1반이고 자격 취소당해. 자, 1. 양도 대여의 의미. 자, 출근하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이름 빌려주는 게 양도대여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점 조심해야 됩니다. 자, 2번 관련 판례는 자 아직 보지 마시고 양으로 3번 내려옵니다. 위반시 제정을 기억하죠. 맨 밑에 양으로 3번 위반 제정은 1항 1반. 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한 자는 자 줄거세요. 1항 1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 1학년 1반 무조건 양도 대여란 말이면 1-1이야. 나중에 한꺼번에 외우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다음 2번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에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줄거세요.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이건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반드시 취소해야 돼. 절대적 자격 취소. 자격을 취소해야 돼요. 자격 취소당하면 아까 몇 년 동안 시험 못 친다고 그랬어. 3년간 시험도 못 쳐요. 자, 지금 바로 외운다.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감옥에 1학년 1반 가고 자격 취소도 당합니다. 다음 2번 양도 대여받은 자, 쉽게 해서
빌린 사람도 옆에 저거 1학년 1반이에요. 빌린 사람도 1학년 1반.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아버지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와이프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양수는 자 자격증을 산 사람이죠. 대여 빌린 사람, 빌려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학년 1반입니다. 빌려준 사람도 1학년 1반, 빌린 사람도 1학년 1반입니다. 그리고 3. 알선한 자도 1학년 1반이에요. 알선, 중개를 쓴 사람이죠. 누구든지 자격증을 양도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또 1학년 1반이죠. 무조건 두 사람이 나오면 1학년 1반 생각하면 돼. 둘이서 자 뭐죠? 양도, 양수, 대여, 차용, 그 다음에 알선해주면 1학년 1반입니다. 자, 제4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줄거. 아닌 자. 아닌 자 그러면 무조건 1학년 1반입니다. 아닌 자의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하면 1-1입니다. 자, 1법 8조.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 하면 1학년 1반이라고 그래서 자 2번 판례를 외워줘야 돼요. 유사 명칭 사용한 유명한 판례 2개. 1번 무자격자가, 자 무자격자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 나왔죠.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으로 1학년 1반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발품 부동산 및 부동산 카페 간판 설치했죠. 부동산 카페 간판 설치하면 1학년 1반입니다. 유사명칭 사용입니다. 제재는 1학년 1반. 자, 그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02번, 이걸 전번째 풀었지만, 자, 작년 문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보죠. 2법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34회 작년 거네요. 틀린 것. 자, 1번.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맞습니까? 위원 아까 누가 임명한다 그랬어?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임명한다고 그랬잖아.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국토부 장관 임명권자지. 무슨 위원장은 차관밖에 안 돼. 그래서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자, 이렇게 출제예요. 자, 답 1번이었고 2번 심의사항은 중개 보수 변경도 당연히 포함되고 2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따르라 그랬죠? 자격 취득은 시도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4번 위원장 1명 포함 르키 7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자, 5번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의 대리인은 채책이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당연히 채척 사유입니다. 자, 1번도 한번 보시죠. 그럼 1번 이번에서 자격시험에서 옳은 것 골라봐라. 옳은 것.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이거는 시험이니까 반드시 따라야죠. 저는 시험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확합니다. 니은 국장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 자, 국장은 예외적이죠. 이 사람 시험 문제 출제하려면 사전에 심의 거치라 그랬어. 사후에 심의 거치라 그랬어. 사전이죠. 시험 출제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후 의결이 아니죠.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돼. 항상 위원회는 사전에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전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의결은 뭐예요? 이건 틀렸고, 그러니까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험 안 칠 수 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리얼. 국장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자격증 누가 준다 그랬어? 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자격증 교부해야 돼. 서울특별시장, 경북도지사가 교부한단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머리 글자를 살짝 바꾸든지 두 갈씩 뒤에를 고치든지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습 마치고 등록 제도합니다. 자, 이제 등록을 하러 갑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네,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죠.